다른 질문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센터 화재 관련입니다. 장관님, 네. 2018년도 KT 아연 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2021년 10월 달에 KT 네트워크가 전국이 1시간쯤 먹통됐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번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다른 대책이 나와서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입니다. 화재는 가장 기본입니다. 화재 외에도 천재지변, 앞으로 전쟁까지도 예상해서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걸 첫째 주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 통신 인프라 장애 얘기 간단하게 우리가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데 통신망, 금융결제망, 인터넷 각종망 이런 게 첨부 해가지고 거의 붕괴되면 안보 경제 전체 박살나버립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모래성밖에 되질 않습니다. 초연결 사회는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을 가지고 이번에 좀 다른 차원의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SK CNC, SI 업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데이터 센터 뭐 네이버나 카카오 다 데이터 센터 하라고 그러지만은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통신 기술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는데 일단 SK CNC 관련해서 SI 업체면 그게 화재 관련 이런 게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가보니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1차 차단, 2차 차단 장치, 쿨링 장치 그게 곁들여서 이 가스로도 안 되면 특수가스의 어떤 개념들이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물까지 들어가니까 완전히 감전 때문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꺼져버린 거예요. 네. 그게 곁들여서 더 큰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과연 문제가 없는지 원천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를. 그래서 화재 원인 규명됐어요? 지금 예 전문가들과 그 아직 안 됐죠? 감식관이 예 조사를 그래서 하고 SK CNC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된다. 예. SI 업체 전반에.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구는 뭐 저 네이버하고 카카오 뭐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습니다. 메인 서버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네이버는 춘천에 있으니까 보조 서버가 있으니까 조금 적게 됐던 것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KT 사고 있을 때 그 이중망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업 관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가 문제가 된 게 백업이 빨리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중망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2018년 KT 아연 해저 때 이중망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원망 이제는 회사를 달리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전쟁도 대비하고 전반적인 이번에는 정말 달리 좀 저도 뭐 같이 그 하겠습니다만은 좀 달리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분. 예. 그래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재난관리기본계에 우리 그 부가통신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중망, 이원망도 앞으로는 한 회사가 전체 어떤 다 차지하는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새로운 컨셉, 새로운 관점,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1분. 네 연구원장님 일어서세요. 네 연구원장님. 네 연구원장님 앞으로 오세요. 좀 시간을 좀 조금 스텝해 주십시오. 네 연구원장님 나올 때까지. 네. 조금 몇 초가 지나갔는데 한 1분을 주세요. 네. 그 킹스 칼리지와 공동 박사학위 업무계 협약 이루어졌죠. 네네. 예산 낭비돼버리고 공동 연구도 안 되는 먹튀 사업된 거 알고 계시죠? 네. 한국 학생은 내가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하니까 그때 갑자기 영국으로 보냈는데 네. 영국 학생은 돈만 4,500만 원 받아먹고 한국 입국 안 했죠. 네. 입국 안 한 게 뭐 채식주의라고 입국 안 했다고. 그건 아니고요. 예. 지난 국정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킹스 카리지하고 자산 협정을 맺었고요. 만약에 1년간 한국에 머물지 않으면 그 협정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 지급을 알겠습니다. 안 하겠다 이래서 공동 연구 진행한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업적도 냈습니다. 업적 냈어요. 네 프론티어 내가- 에이징 뉴로사이언스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 논문을 냈습니다. 논문을 예예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네 네네 그 다 보냈죠. 네네 그 한 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학금을 학생이 학업을 중단해서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이거는 두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을 지키지 않으면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자문 변호사께 자문을 다 받아서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저 네, 중단 정리해 사업 주시죠. 중단하겠습니다. 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전에 윤두현 의원이 뭐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윤 대통령이 카카오를 국가기관 통신망으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많다고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 된다. 개인 도로를 국가도로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관련해서 국가기관 통신망으로 지정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망과 다름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백영희 원장님. 네. 예. 지금 현재 백현동에 성남시 백현동에 있다가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완주로 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식품연구원 부지가 매입 관련 매각 관련해서 뭐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2012년부터 2013년 8번 입찰 공고를 냈는데 모두 유찰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번 입찰 공고 후에 공고 철회했죠. 예. 그리고 1년 뒤에 2014년 12월에 아시아 디벨로퍼 구의 성남 R&D라고 그 PFV 그 회사가 돼서 이 땅이 팔렸죠. 네. 예. 그리고 그것도 한 6개월 뒤에 2015년 4월달에 이재명 그 시장이 있는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서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올려줬죠. 네. 네. 혹시 그 녹지 지역하고 준주거 지역하고 용적률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적률이 250에서 500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은 일반 주거 지역 2종이 250이고 예. 준주거 지역 그 녹지 지역은 50%입니다. 50%에서 100% 많을 때. 그래서 이게 500%까지 되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혹시 건폐율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예, 그건 제가 잘 모르시죠? 모르겠습니다. 예. 그 20%에서 녹지는 20%에서 70% 늘어납니다. 준주거 지역. 땅값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녹지가 200만 원이면 최소 아무리 못해도 준주거 지역은 2천만 원이 훨씬 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죠. 혹시 대장동에 유동규가 있다면 백현동에 김인섭이 있었다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거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아 모르죠. 예. 김인섭 씨가 이재명 지금 대표가 변호사일 때 사무실 사무장을 했고 성남시장 출마할 때는 선대본부장을 했고 민주당 분당갑위원장 할 때는 부위원장을 했고 또 빗물 저소득 공사업체 선정을 놓고 성남시에 로비하다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첫 건 중에 첫 건입니다. 이 사람이 2015년 1월 달에 땅 사기 한 달 전에 영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받은 돈이 자그마치 70억입니다. 70억. 이 준주거지역, 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남시에서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성남시장 아니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초구청장을 해봐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단체장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디벨로퍼가 성남시에 제출한 계획서는 R&D 센터랑 임대 아파트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임대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전부 분양 아파트였습니다. 여기 쫙 놓을 겁니다. 자세한 게. 그리고 다음 보면은 결국 그 땅에는 50m 옹벽 아파트 뒤에 하면 그리고 1200가구 지어서 1조 200억 정도의 분양 매출을 이뤘고
최소 3천억이 넘는 이익을 남겼어요. 완전 로또를 챙겼습니다. 그래 놓고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선거법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정부 시책에 협조한 것뿐이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그 한국식품연구원은 1년에 24차례 공문을 보내서 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식품연구원은 그 녹지를 일반 주거 2종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든 팔고 나가려 했습니다. 2종도 안 해줬습니다. 성남시에서 2종도 안 해줬는데 팔고 나서는 자기들은 그냥 준주거지로 완전히 바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다. 요 뭐 자세한 게 있다. 네, 알겠습니다.